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술발 성공투자 이어갑니다.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에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사실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빅 이벤트, FOMC나 CPI 발표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소폭의 상승으로 지수가 거래를 마감했지만 테크주들이 대부분 좀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네, 그만큼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마무리를 했고 오늘 또 수정 앵커와 제가 비슷하게 쌍둥이처럼 보이는 의상을 입고 나온 만큼 우리 시장도 함께 커플링돼서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 정리 함께 해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속 게임은 일단 멈춘 걸까요? 한동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테마가 부상하면 주도주들이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는 주도주는 부활하고 재료도 확실한 종목들이 상승을 크게 해줬고요. 테마도 역시 지속이 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지수 먼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는 0.3% 상승으로 코스닥은 0.59%, 0.6%가량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 수보다 훨씬 많았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승의 모습, 상승의 질을 보여줬던 시장이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외인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줄여나간 것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조금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유효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코스닥 0.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수의 상방 압력을 외인 순매도세가 줄어드는 것이 작용을 했다면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좀 자리를 하게 될 FOMC와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관망세, 내마녀의 날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주도주 중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0.55%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SK하이닉스의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열어보게 됐을 때 과연 흑자가 정말로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ASML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도 반도체주들 탄력 또 한 번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한 재료라고 한다면 로봇이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와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관련해서 로봇주들에도 일제히 훈풍이 깃드는 모습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또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 짜보면 좋을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빅 이벤트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합니다. 12월 IPO 최대어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LS 그룹주들 함께 상승 탄력 받아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 또 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테마 장세도 역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큰 재료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18일 거래 정지에 들어가고요. 28일에는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2일에 합병 신주가 상장된다라는 시나리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기술, 초전도체, 정치 테마주 계속해서 테마가 기승을 부리는 시장의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됐던 어제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리포트가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내년 상장사 영업이익으로 우리 금융투자사들이 50.6%가량의 성장을 전망한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정확한 컨센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제목이 50.6%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분기에 상장사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42.3%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쑥 성장을 해서 3분기에는 0.9%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43.2%라는 이 수치를 봤을 때 2%포인트라는 이 수치를 봤을 때 내년 전망을 50.6%포인트가량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현실은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는 내년 증시 전망을 너무 나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대체로 좀 좋게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사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증권가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때가 팔 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실보다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로 제시를 했던 거고요. 상장사 영업이익이 5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던 경험은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코로나19 직후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50% 이상의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참에 또 리서치센터에서 2024년 증시 전망을 한 것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IPO 성적, 아무래도 LS 머티리얼즈 상장이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11월 IPO 대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을 것 같은데요. 상장 당일에 58%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모가 대비 수치고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머티가 사실은 공모 청약에 있어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적을 살펴보게 된다면 무려 145%가량 상승을 해낸 모습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코스피 200 특례 상장까지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까지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LS 머티리얼즈는 얼마만큼 그 성적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11월 달 IPO 성적을 살펴보게 되면 17곳 중에 14곳이 공모가 대비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반면에 3개 종목은 공모가 대비 하회하면서 그날 시장을 마무리를 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LS 머티리얼즈 얼마나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의 퍼포먼스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LS 머티리얼즈의 재료는 크게 3개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풍력 이렇게 3개 섹터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알루미늄 소재 생산과 관련한 회사와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흥행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퍼포먼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금 10조를 넘겼던 IPO 종목들로는 두산 로보틱스, 필에너지, 신성 ST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LS 머티리얼즈까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 공모 주식 수가 1,462만 5천 주인데요. 이 중에 40%는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갖고 있던 기존 주주들이 이 40%의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약간은 오늘 주가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관 청약 경쟁률이 높아야 보통 주가 상승도 크게 나오는 경향을 보여줬는데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거의 400대 1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청약의 경쟁률은 1258대 1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12월 달에 상장을 했던 종목들 주가 추이도 한번 살펴보면요. 상장 이후에 에이텀 같은 경우는 32%가량 좀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Y바이오로직스는 32.34%, KNS는 4.89% 상승인데 K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따따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모가 대비 2배 이상의 상회하는 모습을 상장 당일날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오늘 LS 머티리얼즈 어느 정도까지 주가 만들어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정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코스피 200부터 코스닥 150, KRX 300,
종목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KRS 상백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추려보기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밸런싱의 효과는 14일 장마감 동시 호가 때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정과 함께 매매를 고려를 하신다면 14일 장마감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특례 편입과 관련해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특징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번 주의해 보시면서 오는 금요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을 위해서 네덜란드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ASML을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ASML 방문에서 과연 어떤 구체적인 반도체 동맹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카카오는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어제 쇄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의 자율 경영 체제를 모두 철폐를 하고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새로운 카카오로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발표가 됐죠. 생각보다 열어봤을 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진 않았는데 일단 전기차 중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의 첫 지원 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보안, 안보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쪽에 지원 대상이 발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그리고 상업용 위성 반도체 칩 공장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노력 중이고요. 인텔과 마이크론도 함께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는 탈중국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으로 또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TSMC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TSMC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HBM 생산 능력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공급망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이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가 두 번이 들어가 있군요. 지금 산업뉴스 체크를 해드렸는데 애플의 XR 기기라고 하는 비전 프로가 또 1월 달에 공식 출시될 수 있다. 빠르면 늦어도 3월이면 출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또는 OLED 쪽 오늘 한번 움직임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아무래도 지금 수급적으로 미국도 역시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일단 10년물은 좀 나았다곤 하는데 3년물의 수요 부진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 연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4%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로는 0.2%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요.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물가도 점차 잡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11월 CPI가 발표가 될 텐데요. 여러 IB들에서 지금 예상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헤드라인은 3.0에서 3.1% 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 선으로 YOY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밤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일 또 투자뉴스 7에서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8%대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41,000달러 선까지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무섭게 오르고 있던 비트코인이 조금 고개가 꺾였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미국에 상장된 코인 관련주들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간밤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거래일제 소폭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지수 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일제히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의 전반적인 표적은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첫 번째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라는 부분도 관련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뉴욕의 대규모 칩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라클 실적 발표했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락세 경험하고 있고요. 메이시스는 사실 장 전부터 들썩들썩했습니다. 58억 달러 인수 제한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된 건데 20% 가까운 급등세로 어제 시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연준과 계속해서 밀당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서 이번 FOMC 어떻게 보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보다는 골드만삭스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 FOMC 성명문을 따져봤을 때 이제는 정말 얼마나 고금리로 올라갈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을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이동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2024년 6월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 자체가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인하 시기를 애당초에 내년 4분기로 전망을 했다가 3분기로 좀 앞당겨서 잡았습니다. 중간값 예측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로 수정을 내놨으니까요. 과연 이번 FOMC에서 어느 IB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깝게 나타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채 입찰 결과도 함께 보시죠. 10년물과 3년물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10년물의 수요는 3년물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좀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국채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PD 입찰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PD 입찰 같은 경우는 이 퍼센테이지가 좀 높을수록 국채의 인기가 없었다라는 것에 반증하는 수치입니다. PD 입찰은 10년물 같은 경우는 14.6%, 6개월의 평균이 14.6%였는데 그보다 높은 17.3%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3년물 같은 경우도 6개월 평균이 16%가량이었는데 무려 26.2%,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3년물의 새삼 떨어진 인기를 또 실감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의 수요는 3년물보다 견조했기 때문에 국채금리 수익률은 소폭 내려가면서 국채가 자체는 좀 올라가는 모습 간밤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라클 실적 함께 보시죠. 왜 이렇게 시간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을까요? 일단 EPS 분기 매출 보시면 시장의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오라클의 퍼포먼스가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라클의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 반도체주에는 어떤 훈풍을 몰고 오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아까 앞서서 저희 글로벌 원샷 보실 때 뉴욕주에 100억 달러 규모의 칩 연구단지 조성한다라는 보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 ASML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IBM과 마이크론도 여기에 동참한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다고는 하지만 로봇도 강세였고 또 셀트리온 합병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 저희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국내 증시 한판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섹터별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진만쌤과 전략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셀트리온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그룹주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합병 이슈 이제 어느 정도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죠.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은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거래 정지를 거치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상장 폐지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기일이고요. 2024년 1월 12일에 통합된 셀트리온의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에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 구조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주주 아래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 거기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셀트리온 밑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는데 합병되고 나서는 최대 주주에서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 신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일원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존속법인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셀트리온이고요. 소멸법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45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내년 1월 12일에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는 이게 셀트리온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5주로 바뀐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통합된 셀트리온이 출범합니다. 합병된 셀트리온 연결 실적은 일단 전망이 대신증권 수치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매출은 3조 이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OPM 같은 경우에 마진은 41.8%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에 출시되는 신제품 3종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023년에 신제품 3종이죠. 이미 유럽에서는 출시가 완료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출시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이제 처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효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거래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원가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합병 통합되면서 자원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금요일장에서도 5에서 6%가량 각각 올랐고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종가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17만 7,700원 기록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 8,800원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합병 비율이 1대 0.45라고 했는데 이미 이들의 주식은 그 비율에 거의 근접하게 함께 하나의 주식 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과 연동돼서 한 1대 0.44 정도의 비율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한 4주가량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셀트리온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사이에 이제 남아있는 큰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사실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인데 램시마 SC의 미국 FDA 승인 같은 경우 지난 10월 말에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이미 여기서 이슈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이슈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는 15일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여기에 맞춰서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에 셀트리온의 주식을 금요일과 그리고 어제 많이 사들였습니다. 각각 4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었고요.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정기 변경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편입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릴 수 있겠고 오는 14일의 종가에 따라서 편입 비중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어제장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지 않았나 싶은데요.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을 지난 8일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분의 60%를 3,150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기업입니다. 미국의 사족 보행 로봇 개발 업체이고요. 2015년에 설립이 돼서 군사용 사족 보행 로봇의 시장을 선도하고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전 60이라고 해서 지난 6월에 서울 용산공원 대통령 집무실에 경호용 로봇 시험 운영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 LRG 넥스원의 이번 로봇 기업의 인수는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LRG 넥스원은 워낙에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계 슈퍼마켓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정밀 타격에 좀 집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군의 디지털화 로봇화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라는 건데 두 가지 함의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방산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부분과 자체적인 로봇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올 초에 그러니까 3월쯤에 기록했던 연저점이 6만 원대였는데 1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고 이때 대비해서 주가는 9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방산에다가 로봇이라는 모멘텀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로봇주들도 같이 좀 상승 탄력 받아갔고요. 특히나 고영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면서 20% 가까운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LRG 넥스원에 대해서 증권가의 평은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는 사업 영역이 이제는 민간으로 좀 넓혀진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멀티플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되면서 밸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얘기했고 메리츠증권에서도 앞서 이제 지분의 60%가량을 3,150억 원에 인수하겠다라는 소식 나왔는데 이게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리 무리하진 않은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보수적인 시각도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겠죠. 판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짚고 있는 건데요. IBK 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체크해봤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이 국내 판권이 국내 스타트업에 좀 넘겨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이 판권을 2026년까지는 좀 소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LRG 넥스원 쪽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과도한 주가 상승은 유의하자라는 게 NH투자증권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하고는 지금 고소 관련해서 이 소송 이슈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유의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LRG 넥스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후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로 또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 이슈인데 계속해서 방산주들은 보면 작년부터 대규모 해외 수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대규모 대형 수주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담긴 기사가 어제 나온 건데요. 8년 만에 폴란드 쪽에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유럽연합의 이 야권이 출범했다라는 건데 총선에 승리한 폴란드의 야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 이후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체결이 됐었던 계약들은 무효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게 K방산에게 굉장히 불똥이 튈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국내 업계에서는 그래도 지금 폴란드는 군사의 이 현대화가 시급한 만큼 그렇게 쉽게 계약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방산주에게 오늘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간외 거래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이 부분들까지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부활한 건 반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와 테마가 산적해 있다 보니까 개장 전에 전략 짜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은 진만쌤과 함께 하니까요. 꼼꼼하게 전략 함께 짜 보시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장 전 주목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꼼꼼한 전략까지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알아봅니다.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수급적인 이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좀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진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요일에 리밸런싱이 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수급 자체가 사실 오늘 좀 혼조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일단 반도체는 좋을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좀 쉬어갈 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사실 좀 애매한 입장이죠. 사실 AMD가 오르고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엔비디아 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메인으로 잡고 그 안에 중간 테마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 테마에 있는 종목들 섹터들 방산이나 혹은 이제 엔터, 조선 같은 섹터들이 LS 머터리얼즈 상장 맞춰가지고 수급 뺏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상장 이후에 사실 급락이 나오든 혹은 이제 예전에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처럼 급등이 나오든 두 가지 갈래 혹은 좀 어중간하게 포인트 잡기보다 급등 혹은 급락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좀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잡힐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혼조는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최근에 유동성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예탁 자산의 증가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만회시켜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큰 이제 시장의 혼조는 없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지수는 사실 이제 요즘 기사들이 급등 아닌 급락 혹은 이제 지수의 급락 혹은 이제 급등 관련된 이야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다 혹은 이제 고이디럭스다 둘 중에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실 오히려 이제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쁘실 수도 있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지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 박스권 행보가다가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고 당분간 더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금주의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일, 13일 CPI, 그다음에 FOMC,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 한국, 미국 쭉쭉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실 부정의 의견보다는 중립 혹은 긍정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금리 인상보다는 당연히 금리 중립 혹은 금리 인하 시그널도 사실 이번에도 안 나올 거고 내년 정도는 가야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살짝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살짝만 조정이 나와도 국내가 살짝 삐끗할 수도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조정은 조금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고 충분히 현금을 조금이나마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 이런 조정 시에 매수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고 조정 시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아주 낙관이거나 아주 비관이거나 참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만쌤께서는 혼조를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요. 이번에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되게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수급적인 이슈는 없을지 궁금하고요. 또 편입 편출되는 종목들별로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공매도 금지 이후에 또 오랜만에 나오는 이제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편입과 동시에 공매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입이 이제 조금 이제 오히려 경고딱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전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편입일 당일이 지수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유구한 전통인데 그래도 공매도가 좀 덜 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다만 첫 거래 이런 부분들이 처음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번 예측을 해보기보다는 이제 일단은 만약에 사전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편입일 당일을 고점으로 기준을 계산을 해서 많이 올랐을 시에는 일부 조정을 하고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쌓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은 어떻게 예측하기보다는 일단은 가능한 포인트 내에서 이제 승률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당일날 나오는 마지막 최종 수급이 종가상 수급이 조금 더 이제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당일 고점이 형성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편입이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혼조가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시간의 거래보다 바로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터리얼즈는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고평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아까 이제 이어서 설명할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사실 이제 홀딩스 사실 지주사 개념의 종목도 있고 혹은 이제 밑에 같은 사업부는 영위를 하는 기업들이 계속 줄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급을 한번 빨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안 좋게 또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 워터리얼즈도 당일날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는 김에 저희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또 LS 머트리얼즈 상장하니까 관련해서 전략 짜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공모를 받으시는 분들과 오늘 혹은 이제 야수처럼 이제 시초에 좀 매매를 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낮은 승률에 굳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공모 받은 기업이라는 거는 개인이 예측하기 굉장히 좀 드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있고 저라면은 공모 받은 이제 뭐 수량은 일단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한 5% 먹으려다가 10% 물리는 그런 전략을 짜시기보다는 저라면은 그냥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신규 상장을 하는 LS 머트리얼즈까지 한번 전략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셀트리온을 참 아끼고 사랑하셨던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합병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28일 합병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오랜만에 또 박스권을 좀 뚫었습니다. 이제 뭐 긍정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고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주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판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매출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평가 구간에서 적정평가 사이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 이슈를 좀 받을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감가상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판권 비용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제 수급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사실 주가가 무조건 형성되는 건 아니고 기대감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사실 주식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라면은 합병 이후 만약에 좀 들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기왕 합병 이후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사실 이제 헬스케어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신용으로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한 달간의 그런 거래 정지를 좀 이제 맞을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만약에 내가 자금을 일부 헬스케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한 달간 자금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부 비중 만약에 내가 수익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합병 이전에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본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래 자체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 공백을 셀트리온이 좀 가져가게 되면서 좀 긍정의 시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장기 우상향에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 자체는 박스권 안에서 한 뭐 반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시기 때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상향 하겠으나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박스권 안에 이제 좀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빅 이슈 맞춰서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런 상승세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단기적으로 수급 받았을 때는 일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셀트리온 본주는 조금 더 들고 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합병 이슈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살짝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우상향 곡선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해주셨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씩 청산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진만쌤께서 10월 달에 또 추천을 해주셨던 10월 31일 추천주였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약품도 참 올해 여러 가지 이슈를 등에 업고 잘 나아가고 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형님들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한미약품, 뭐 종근당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돈 잘 버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각광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왔고, 사실 건기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존재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평균 단가가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 평균 단가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조금 더 이제 모아가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고 워낙 이제 무겁고 이제 잘 안 오른 그런 종목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의 싸움인 거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멀리 높게 내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이익 실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형님들부터 힘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진만쌤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한미약품이 그 주인공으로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AS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LIG 넥스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하면서 어제 상한가에 무난하게 안착을 했고요. 그런데 LIG 넥스원만 보게 된다면 방산 모멘텀이 있는데 폴란드에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K방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좀 복잡한 심정이에요. 네, 뭐 사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안 나왔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생각과 고려는 되어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제 좀 작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단기적인 악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해서 방산주가 정말 많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폴란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원을 너무 많이 한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장바구니가 비었고 장바구니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이미 뭐 유럽산 이제 무기 혹은 이제 미국산 무기보다 우수한 이제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이제 빠른 그런 수급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고려를 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관련해서 만약에 방산주들이 정말 많이 밀리게 될 경우에는 저라면은 오히려 강력한 매수 찬스를 보셔서 내년도를 기대할 먹거리를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거고 기존에 매수하셔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지금 이제 이슈가 다 나온 상황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다음 파동까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잔파동 말고 큰 파동 하나 보시게 되면 그런 잔잔한 파동은 좀 이제 잊혀질 만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굳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충분히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해결될 이슈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제 오버슈팅이 나왔죠. 상한가 안착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는 당연히 이제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매출이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로봇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매출보다는 일단은 미래 성장성에 갖춰서 이제 가치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라면은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오늘 시초가부터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게 어제 사실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힘으로 많이 끌어올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외인들은 차익 실현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더 볼 필요가 있나?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추가한 부분들이 맞습니다만 지금 장장의 시가총액은 조금 이제 고평가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점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기적인 이슈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만픽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쪽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애플 비전 프로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관련해서 이제 XR이나 AR 어제 관련 기업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유구한 전통의 이제 강자들이었었죠. 이제 선익 시스템과 이제 아지넥스텍 두 종목 가져와 봤고 관련해서 일단 XR AR 관련돼서 이제 내년에 비전 프로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는 기기 관련해서 한번 XR AR 관련주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기기 관련해서 XR, AR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진만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